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반도체 초보 지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반도체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전기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전자회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전자회로는 전기회로 해석법하고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도체 초보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겠죠. 이 전자회로라는 것이 우리 그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그 비선형 소자가 있는 그런 회로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이오드나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런 소자를 뭘로 만드냐면 이 반도체라는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초보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회로 첫걸음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그렇죠? 그 초보 지식을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를 정의해보세요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사실 여기 써 있는 것이 아주 엄밀한 그런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회로 이런 첫걸음을 하는 데에는 뭐 충분한 그 정도의 개념이 되죠. 이 전기를 통하는 정도가, 그렇죠? 이 전기를 통하는 정도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 전기 전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첫걸음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도체는 이 전기를 통하는 정도가 그 도체보다는 낮고 저런체보다는 높은 그런 물질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기적인 관점에서 도체하고 저런체 사이에 있는 그런 물질 정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엄밀한 정의가 아닌 것이 이 반도체가 그렇죠? 도체보다도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불순물 즉 도핑을 여기다 첨가를 하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물질이냐면 도체보다는 전도도가 낮은데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저런체보다는 높은 그런 물질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로 이런 소자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이 전기 소자인데 전자 소자인데 이런 도체로 만들지 왜 반도체로 만들었냐는 생각까지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가 다루게 될 회로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어딘가 이렇게 전원이 있을 거예요. 전원 뭐 몇 볼트짜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어떤 저항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이 다이오드라는 그죠? 다이오드를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게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의 심벌인데 이런 다이오드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집어넣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항을 또 하나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트랜지스터가 또 하나 이렇게 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회로가 하나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저항 하나 이렇게 놓고 뭐 여기에 이런 식의 어떤 회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됐죠? 지금 뭐 이 회로를 해석하고 좀 그런 게 아니라 뭐 전자회로라고 하면 뭐 이런 비슷한 회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 안에 이런 어떤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그쵸? 이런 비선형 소자들이 있는 그런 회로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쪽을 통해서 전류 뭐 I1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m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전류가 지금 2mA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다 이렇게 끊어도 그죠? 어떻게 1초에 2mC 쿨롱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하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얘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지금? 반도체로 만들었어요. 반도체. 즉, 이 도체, 전기를 통하는 정도가 도체보다는 낮고 저런체보다는 높은 물질로 얘네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회로를 이렇게 구성하면 여기 지금 2mA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쵸? 그럼 얘가 도대체 이런 반도체로 만든 놈이 어떻게 2mA가 흘렀을 때 같이 얘네들을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나무 토막을 하나 이렇게 얹어놨다. 그럼 얘가 이렇게 전류가 2mA가 쭉쭉 흐르겠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 저런체를 넣으면 그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그 전기 전도도가 이런 중간에 있는 놈을 가지고 만든 이 소자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전류가 이렇게 쉽게 흐르더라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한테 좀 생각해 볼 아주 좀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도체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떤 물질이 반도체냐 하는 것을 좀 봅시다. 그 반도체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이죠. 갈리움 아르세나이드도 있는데 보통 이 실리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실리콘이 그 원소 기호가요. 이 실리콘의 원자 번호가 14예요. 14. 원자 번호 14. 그쵸? 14라는 것은 이 실리콘이 전자가 몇 개라는 겁니까? 14개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이 반도체를 우리가 구성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가 그 전기를 통하는 정도가 도체하고 저런체 중간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실리콘의 결정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잠깐 좀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러분 실리콘 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실리콘 고체 덩어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 있다라고 해요. 실리콘. 됐죠? 그럼 이것이 수많은 이 실리콘 원자들이 결합해서 그죠?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 물체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그 실리콘 원자 하나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실리콘 원자 하나를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깐 보자는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건 여러분이 많이 그 화학 시간에 했었겠지만 이 중간에 핵이 있고 이 핵 주위를 어떻게 되죠? 어떤 궤도를 따라서 이 전자들이 여기를 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자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 안쪽 궤도에 전자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궤도에 전자가 8개가 있어요.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지금까지 10개죠? 14개니까 이제 4개만 더 그리면 되잖아요. 이 바깥에 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리콘 원자의 구조고요.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전자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기억하세요? 이걸 최외곽 전자라 그러죠? 최외곽 전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 그렇죠? 그래서 이 실리콘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최외곽 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요 이렇게 나타내요. 실리콘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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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 짝대기 하나가 지금 바깥에 있는 전자를 어떤 상징하는 그렇죠? 그런 이런 기호로 보통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실리콘이라는 물체는 이런 그 실리콘 원자들이 계속 결합을 해가지고, 그죠?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얘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그 결정 구조를 보면, 그죠? 이 결정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SI 이런 것들이 실리콘 이 원자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서로 결정을 이루어서 이런 물질이 된 건데 제일 처음에 얘가 어떻게 4개가 그랬어요. 바깥에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게 나중엔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전부 다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다 옆에 있는 실리콘의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유결합. 됐죠? 지금은 그냥 흘러가면서 들으세요.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이 실리콘이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라고 그랬었는데, 그쵸? 왜 이게 반도체냐? 그 전기 전도도가 왜 도체하고 저런체 중간에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좀 여기서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 제일 바깥에 있는 놈들이 다른 놈들하고 지금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유로워야 전기가 뭐 통하든지 안 통하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전기 전도도에 참여할 수 있는, 즉 전기를 잘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전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전하들이 없어요. 자유로운 전하들이 없게끔 얘네들이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은 반도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덕지덕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전혀 전류가 안 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 즉 상온에서 이 중에 몇 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전자라고 합시다. 예?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예? 상온에서 이게 이 결합을 이탈할 수가 있어요. 이탈하면 여기 얘가 딱 이탈을 못해요. 이게 딱 하나가 나오겠죠. 전자가 하나 통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었던 자리에 없어지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한 실리콘의 입장에서는 최외곽 전자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실리콘이 아니라 실리콘의 플러스, 지금 이온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상온에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탁 이렇게 일탈되는, 그렇죠? 여기 또 가끔 이렇게, 근데 이게 수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듬성듬성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가 절연체에 비해서는 많은 거죠. 도체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지만 절연체에 비해서는 이 수가 제법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게 그 실리콘이라는 것은, 그쵸, 상온에서 이 전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나간 자리에 이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이 플러스 자리 요거를요 전공이라고 해요. 전공. 그쵸? 그래서 이 실리콘에서 그 뭐랄까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이 전자뿐만이 아니고 이 전공, 즉 전자와 전공 때문에 이것이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도체하고 절연체보다는 사이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실리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상온에서 아주 적은 수의 전자하고 전공, 전공이 전기 전도에 참여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온에서는, 그렇죠? 이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이런 전하들, 전하 전공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는 이런 물질로 일단은 만들지만 이걸 그대로 쓰진 않아요. 왜? 이 전자 전공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기 전주에 충분히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들질 않고 여기다가 이제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죠. 그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을 보니까 그렇게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전기가 잘 통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겁니다. 최외곽 전자가 5개의 물질, 예를 들어서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인이죠, 인. 그렇죠? 이런 물질을 실리콘에 소량 첨가하면, 그렇죠? 아주 조금 첨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첨가한 만큼의 그 전자가, 그만큼의 수가,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에 한 100만 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100만 개의 전자가 전기 전도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전자하고 전공이 조금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첨가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첨가한 만큼 그 정도의 전자가 전기 전도도에 기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그러한 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이런 물질, 그렇죠? 이런 물질을 집어넣은 반도체를 우리가 N형 반도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를 계속 이어보면 우리 여기 실리콘이라는, 그쵸? 물체, 고체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P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쵸? P를 소량 첨가하는 거죠. 소량
예, 화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 그래서 이런 작용을, 이런 그 작업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그래요. 도핑. 이걸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량 첨가한다라고 했는데 대략 보면 이게 실리콘, 그죠? 실리콘 100만 개당 하나예요. 100만 개당 한 개.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 같죠? 실리콘 원자 100만 개당 한 개씩 피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작은 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시적으로 보는 이 실리콘이라는 고체 덩어리에 몇 개의 원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몇 조가 아니라 뭐 10에 20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 100만 개당 하나라고 하면 그렇죠? 이 원자 전체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자가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전기 전도가 좋아지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원래 실리콘이라는 것은 실리콘이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공유 결합을 했던 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100만 개당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 실리콘 구조에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되죠. 실리콘, 실리콘, 예? 뭐 실리콘 이렇게 돼 있다가 그죠? 여기에 P 이게 하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리콘 여기 실리콘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P가 100만 개당 하니까 가끔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결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결합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 그리진 않을게요. 하여튼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뭐 제가 그리면 안 되죠 아직.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그죠? 여기 지금 실리콘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이 P는 최외곽 전자가 5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5개가 어떻게 지워집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실리콘하고 이제 겹쳐지려면 실리콘 여기 하나, 여기도 이제 하나 겹쳐지고 여기 실리콘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를 100만 개당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 최외곽 전자끼리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P는 5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그쵸? 여기 하나가 이렇게 남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만 개씩 하나씩 들어갔다고 하면 100만 개씩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전체가 100만 개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이 전자가 지금 100만 개가 있는 거죠. 100만 개가 지금 달랑달랑 달려있는 거예요. 저기 어딘가 P에서도 전자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거고 저기 어딘가 P에서도 전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자는 아주 위태롭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자는 상온에서 그냥 여기를 일탈해버려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순수하게 실리콘인 경우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상온에서 구조는 실리콘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듬성듬성 여기 자유로운 전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가 반도체가 아니라 도체에 아주 가까운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대신 이 도체에 아주 가까운 물질이 되긴 되는데 뭐가 풍부한 전자가 풍부한 반도체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전자가 그렇죠? 전자가 풍부한 반도체가 된 거죠. 풍부한 반도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를 뭐라 그래요?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N형 반도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5개인 놈을 집어넣으면 실리콘 자체로서는 원래 전도도가 별로 없었는데 이 소량얘를 첨가하게 되면 그만큼의 전자가 자유롭게 돼서 그렇죠? 이 전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전류의 흐름에 참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을 N형 반도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거 되시죠?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렇죠? 여기 P가 5개가 최외곽 전자였는데 하나가 튀어나갔으니까 P 입장에서는 얘가 하나의 플러스 이온이 돼버리죠. 왜?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이 P가 플러스 이온이고 전자가 이렇게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N형 반도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N형 반도체를 내가 이렇게 그릴 때 이게 지금 N형 반도체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여기 P들이 가끔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P들이 이렇게
근데다 전자하나를 잃었으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모습으로 P형 N형 반도체를 그려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거 N형 반도체구나. 왜냐면 여기 전자를 잃어가지고 여기 플러스라는 이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P형 반도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 실리콘은 전기 전도도가 낮지만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이런 P라는, 그렇죠? 인 같은 걸 첨가하게 되면 전자가 풍부해지는 N형 반도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른 형태의 반도체 하나 더 보죠. 네, 여러분, 그 실리콘의 그 전도도를 높이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최외각 전자가 3개예요, 3개. 아까는 5개의 물질을 집어넣는데, 이제는 그 실리콘의 최외각 전자보다 한 개 작은 3개인 물질, 예를 들어서 B, 이거 붕소죠, 붕소. 이런 물질을 실리콘에 첨가하면, 첨가한 만큼의 뭐가 이젠 전공이 생겨요, 전공. 되죠? 그리고 이 전공에 전자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전도도가 높여지는, 그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P형 반도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원리도 비슷해요. 자, 보세요. 여기 실리콘이 있어요. 그럼 실리콘 자체만으로는 아주 소량의 전자하고 전공만 생기기 때문에 상온에서 전도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지는 않는 물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B를 첨가해요. B를 역시 여기도 100만 개당 그렇죠? 한 개씩 첨가합니다. 한 개씩 첨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은 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이 예를 들어서 10의 24승계의 실리콘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안에. 이 물질 안에. 그럼 100만 개당 하나씩 넣으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제가 계산하지 않겠지만 100만 개당 하나씩인데 실리콘에 지금 10의 24승계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얘가 거의 도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이런 놈을 첨가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실리콘이 계속 이렇게 저기 뭐야 그 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붕소를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다 실리콘이에요. 다. 나머지는 다 실리콘. 100만 개당 하나니까 다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붕소가 하나 이렇게 딱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다 이렇게 결합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실리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고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리콘이 요거를 얘한테 줬어요. 근데 붕소는 어떻게 합니까? 붕소는 3개밖에 없잖아요. 얘 하나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근데 여기가 뭐예요? 비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비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하나가 비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플러스 이게 빈 공간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기를 잘 통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상온에서 그렇죠? 상온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B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이 전자가 여기 붙어 있던 놈이 갑자기 이리 가요. 이게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꼭 이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전자들이 이 빈자리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상온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이제 꽉 차지는 거고 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플러스에 다른 전자가 또 와서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 또 채워지고 다른 쪽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마치 전자가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빈자리만 제공하고 전자는 이 빈자리를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전자가 지금 이동하는 거죠. 결국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공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의 전도도를 높이는 이런 어떤 또 기법이 있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붕소를 집어넣어서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그죠? 전공이 아주 많은 그죠? 전공이 풍부한 뭐가 돼요? 풍부한 반도체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뭐라 그래요? P형 반도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기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 P형 반도체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붕소를 여기다 쫙 그려놔요. 근데 여기 보세요. 붕소가 여기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여기 전자가 탁 붙어버리면 붕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해요. 붕소를. 저기 이제 P형 반도체를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죠. 그리고 여기 전공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요 하나가 지금 전공으로 있냐는 그죠? 그래서 P형 반도체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반도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전기 통하는 정도가 도체하고 저런체 사이에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 반도체가 실리콘이면 그쵸? 그 상온에서는 이 전자하고 전공이 조금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도가 즉 전기를 통하는 정도가 높지 않는데 내가 최각 전자가 5개나 3개인 놈을 집어넣으면 그쵸? 전자가 풍부한 N형 반도체가 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전공이 풍부한 P형 반도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는 더 이상 반도체가 아니에요. P형 반도체는 반도체라고 부르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왜? 또 이제는 전류를 아주 잘 통하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P형이냐 N형 반도체를 그쵸? 서로 접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이오드나 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반도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쵸? 이 반도체가 전류를 잘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P형이 될 수도 있고 N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P형하고 N형을 이용을 해서 다이오드라는 소자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이오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그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가 포함된 전자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